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 제가 단독으로 좀 여러 법조계에 들은 취재를 한 이야기인데요. 김영두 재판관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에서 탄핵의 그 기각 반대인 사람이 4명이죠. 정형식, 그 다음에 이거 조한창, 그 다음에 김복형, 그리고 이제 김영두잖아요. 야, 우리가 이 김영두는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냐 없냐? 제일 이게 관심이 간 사람이 김영두만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면요,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저희 서울법대 선배들, 동기들 집중적으로 이거 좀 취재를 해봤지 어떤 분인가. 취재를 해보면서 제가 이거 엄청난 걸 이게 이거 들었습니다.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다 확인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김영두 재판관이 모든 판결을 다 봤어요. 제가 전수로 봤더니 100% 보수 편에 섰어요. 한 개 뺐는데 그 한 개는 의미가 없는 거 100% 하나 빼고 이게 100%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확고한 게 자유파 보수 성향이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김영두. 처음에 김영두가 좀 언론하고도 자유롭게 좀 만나고 서영교 그 행사 있잖아요. 그 로스쿨 출신들 행사에 축사를 갔다 서영교 만났는데 그거는 축사를 갔다 만난 거지 서영교하고 친분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의심하고 그랬잖아, 김영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아시다시피 그 김명수가 이게 2명을 지명했는데 둘 다 지 맘대로 못해요. 하나 정도는 이게 자기 맘대로 해도 자기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김명수가 밀은 사람은 정정미예요. 정정미. 그러니까 저쪽에 붙었잖아요. 그거는 김명수가 진짜 국제인권법 연구에 후배 아닌가 싶어요. 남편도 판사거든요. 대전고등법원 제가 이야기했잖아, 정정미. 근데 그때 이 김영두는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 아마 저는 형식은 김명수가 2명 추천해도 2명 다 김명수한테 권리 안 줍니다. 임명권이 있으니까. 1명 정도는 이게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서 김명수가 저는 추천해서 둘 다 임명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형식은 김명수 추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게 고향이 호남이다. 65년에 그 호남에서 태어나가 처음에 이게 걱정했는데 판결을 보니까 이게 100% 보수편이에요. 호남이라 해서 이게 다 좌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물론 좌파가 많죠. 근데 또 아닌 사람은 제주에도요. 호남 분들이 더 그냥 이재명 욕하고 윤 대통령 편든 사람 많아요. 이분이 65년생인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더라고. 서울법대 재학 중에 합격했어요. 87년에 고시 19기예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이 적잖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기수가 4개 빨라. 연수원 19기로 87년도에 시험 붙었는데 88년에 졸업했거든. 재학 중에 합격한 진짜 이게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사 중에 외국 연수를 2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 동경대 연수, 콜롬비아 대학 연수 이게 없어요.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리고 파산법 있잖아요. 도산, 파산한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이게 진짜 최고의 전문 엘리트 법관이다. 김영두 이분이 진짜 엘리트예요. 걸어온 길만 보면요. 2번 이게 외국에 동경대, 콜롬비아대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요직만 다 거쳐왔어요. 재판도 뭐 많이 했지만. 근데 제가 취재한 거는 뭐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김영두를 아껴가지고 대법관하고 대법원장까지 생각해서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윤 대통령이 아꼈다는 거예요. 대학 후배지만. 왜? 제가 이게 잘 봐야 돼요. 대법관이 언제 지명을 했느냐. 대법관이 그 오석준 대법관 있죠. 우리 오석준 대법관이 됐잖아요. 처음에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석준 대법관이 될 때 그때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그 김영두를 염두에 두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영두가 자진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사를 했다. 왜 고사했느냐? 김영두가 이제 그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에 재판관이 2023년에 됐거든요. 그게 2022년 그 전이잖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김영두가 법원행정처 차장 아주 요직에 있었어요.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최고 요직이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하고 그 밑에 법원장급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잖아. 김영두가. 근데 그때 김영두가 경력 중에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정책을 총괄하면서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노조는 김영두를 엄청 미워하더라고. 법원 노조는 헌재 재판관 될 때도 결사 반대를 했어. 원래 노조가 믿는 다 그 노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두 이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정책 수석심의 이게 엄청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니까 보통 차장이 바로 대법관은 잘 가면 막 노조나게 워낙 반발도 심하고 이래서 스스로 포기했다. 이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고 실제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때 대법관 뽑을 때 한번 쭉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영두였어요. 근데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석준 대법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관을 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 다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김영두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법관 한번 고사했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헌재 재판관 2명을 뽑을 때요. 그때도 노조가 엄청나게 반대했던 거야. 법원 노조가 김영두 보고. 근데 그때 대통령이 2명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이제 이균용이죠. 원래 이분을 했는데 국회에서 안 됐잖아. 부결이. 그래서 대통령은 김영두를 대법원장이 시키려고 염두에 이거는 동아일보나 모든 언론의 가장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김영두가 나와요. 그 기사가 나와요. 근데 아마 어느게 민주당에서 반대인지도 모르지 노조가 워낙 또 반대하고 이러니까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연세가 있으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로 되기 전에 그때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김영두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에 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유력 검토했다. 거의 이거는 기사가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만큼 김영두 재판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을 2번이나 시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오석준과 조희대가 됐지만 이거 제가 여러 군데 왜 법대 선배니까 제가 이쪽에 동기 많잖아요. 확인한 이런 내용이다. 취재. 그러니까 김영두 이분이 참 솔직해요. 저희 청문할 때 보면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변호사인데 법무부인 광장에 있어요. 한 명은 변호사 유명한 법조 집안이야. 근데 한 명은 자폐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청문회 때 이야기했잖아. 아들 2명이 한 명은 변호사예요. 광장에. 한 명은 제가 이름 말 안 했습니다. 한 명은 자폐. 왜 우리 법조에 혼맥 보면 뭐 한동훈 집안이 어떠고 저쩌고 뭐 박세현 집안이 어떠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 김영두 집안도 유명합니다. 아들이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엄청난 실력자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법원 노조가 가장 깊이 인물로 꼽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주 신임해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하려고 했다. 이 정도면 믿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정도면. 이게 김영두 재판관이다. 자, 고향 말기 그냥 호남 정읍이지만 그는 다르다 이거죠. 호남도 보수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때도 보면 보수로 분류돼 있어요. 정정민은 중도로 돼 있어. 중도. 근데 이 보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요, 더 놀란 거는 판결을 제가 전수로 다 헌재 재판관이 된 건 2023년이니까 거기에 판결을 다 봤어요. 다. 좀 이념적으로 갈리는 판결 있잖아. 이진숙 판결처럼. 이념적으로 갈리는 판결 있잖아. 일반 실무적인 판결 빼고요.
이런 게 그 판결을 다 봤더니 100% 전부 이게 보수편의 선거예요. 와,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팩트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자, 김영두 재판관이 내린 판결이에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있죠.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에게 기각했잖아요. 조건 없이 기각. 근데 그때 뭐 정정면 토를 달았잖아요. 별개에게 토를 안 달고 뭐 품위주의를 어긴니 뭐 이런 식으로 토 달았잖아요. 좌파들은. 근데 그냥 기각. 이게 보수편이잖아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 있죠.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거 좌파들은 전부 이게 위헌이라 하잖아요. 근데 김영도 재판관은 조건 없는 합헌, 전부 합헌이야.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있잖아요. 문재인가 대북 전단을 못 보내게 처벌한다는 법 만들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거는 위헌. 이게 우리 보수와 똑같잖아요. 이게 위헌이야, 위헌. 맞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방송 3법 날치기 했죠. 방송 3법 그때 뭐 위장 탈당하고 민영벤지 뭐 어쩌고 방송 3법. 아, 이거는 다른 민영벤 다른 사건인데 하여튼 이 방송 3법의 그 소수당 국회의원 심의 표결이 침해됐다. 이게 침해됐다는 거야. 야, 날치기 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방송 3법에서 침해됐다. 이런 거야. 그다음에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처벌. 이거 보수 쪽에서는 처벌해야 돼. 그렇죠. 동성 군인이 동성 연애하면 처벌해야지. 보수는. 근데 이분은 합헌이라는 거야. 좌파들은 위헌이라는 거거든. 합헌이라는 거, 합헌. 야, 참 이게 다 이래. 그 외에도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헌법 손해인 거 이거는 볼 것도 없고 각하. 세월호 유가족이 보수 쪽에서 보면 너무하잖아요. 이 좌파들은 계속 유가족 떠드는데 각하. 그래서 각하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조작, 이거 당연히 기각, 또 기각.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거는 이게 본안 기각. 전부 다 기각이야. 제가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이런 게 이념과 관련된 헌재 결정 중에 100% 전수 분석해봤는데 100% 보수 쪽이 자유우파 쪽에 섰다. 이진숙 기각. 그 다음에 감사원장 기각, 그 다음에 이창수 검사 기각, 그리고 나서 윤석열 기각. 이래 놓을 것을 봅니다. 윤석열 기각. 이게 법조인. 법의 양심대로 가면 워낙 엘리트니까 두 번 이게 동경대 콜롬비아대 완전히 재학종합계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도산법이라는 게 정책을 거쳐온 그 이제까지 모든 걸 이게 자유우파 편에 판결을 써왔잖아요. 이번에 이준수까지도 기각 시켰잖아요. 뭐 대통령이 그 정도로 신임할 정도고 이 정도면요 한번 이게 믿어도 되겠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정영식 재판관이나 또 김복형, 조한창이도 있지만 그러게 세 명가 안 되잖아. 김영두 재판관도 제가 보기에 믿을 만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대로 갈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에 임명 막은 것도 저는 4대4라 보거든. 왜? 4대4 아니면 한 명만 저래가면 이게 5대3이면 그냥 선고했다니까? 5대3이면 선고해. 왜? 만약에 임명에 9명 되거든. 이게 막았다. 고선까지 지르면 제가 막았다고 하니까 다 따라하더만. 송국권 선배나 성창경 TV한테 전부 제 걸 따라하는데 저 들은 이야기니까 제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러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장담 못해요. 제가 그냥 이야기했더니 막 그게 퍼져가지고 자꾸 제 유튜브를 보고 다른 유튜버들이 따라하는데 그 제 말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 보면요 5대3이거든. 고난쟁의 심판은 5대3이잖아. 그러니까 5가 안 되니까 선고를 못하고 2시간 전에 변론을 2시간 전에 재개해가지고 잡는 거는 제 30년 법조 평생에 처음 봅니다. 누구나 그럴 거야. 이거는 처음 봐. 2시간 전에 평해가 재개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자유파 재판관들이 대반전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4명이 저는 뜻을 같이 하는 게 이래 봅니다. 이 4명이 진짜 법에 따라 하면요 절대 탄핵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게 팩트니까. 제가 오늘 말씀 단독 보도는 김영두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대법관을 하려 했는데 본인이 그때는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까지 계속 검토해서 유력하게 됐는데 조의대로 간 거는 민주당이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대통령에게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정책을 다 짰기 때문에 특히 이거 법원 노조회가 결사 반대했다. 헌법재판 그거는 노입니다. 팩트에. 법원 노조가 노조란 게 좌파잖아요. 대부분 좌파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 판결을 전수 분석을 해봤는데 전부 게 자유파 편에 썼다. 우리 옛날에 서영교하고 뭐 모인 거는 우연히 가니까 축사 간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되고 호남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김명수가 추천했다 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김명수는 정정민 몫입니다. 그 딱 보면 이번에 노잖아요. 4대4. 아마 이게 만약에 임명은 물 건너갔다 보고요. 그럼 이게 4대4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선거 하나 또 4월 18일 넘길 거예요. 아마 왜 자기들 이게 절대 기각은 안 할 거야. 인용 아니면 이게 4월 18일 넘길 겁니다. 나가버리는 거지 무책임하게. 그냥 기각은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좌파들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 문영배가 그럴 놈은 아니고 문영배가 이게 기각해줄 놈은 아니고 근데 이게 끝까지 어떻게 탄핵해보려고 하다가 4명이 똘똘뭉치게 안 되잖아. 안 되면 이게 그냥 지 나가버리지 뭐. 그 비겁한 자거든. 지 나가면 그당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나갔으니까. 왜? 정의는 지금 대통령 측에 31명이 오늘도 추가됐잖아. 김봉식 서울지방청장. 계속 정의는 추가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경찰청장 있잖아. 경찰대 5기. 대구 경북고등학교 나서 유명한 우리 김봉식. 또 정의 채택됐거든. 계속 10년 해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 무조건 주장해야 돼요. 그건 따로 제가 방송할 건데. 검정, 선관위 투표수. 이거는 무조건 검증해야 돼. 검증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4명의 그 대반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저 김영두 재판관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인적 취재,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다 옛날 거 검색, 그 다음에 판례도 전수검사. 제가 어제 잠만 좀 고생도 좀 했는데 한번 이게 봐도 될 겁니다. 아마 판결 보시면 앞으로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헌재도 많이 바뀔 거다. 이제 문영배, 정계선, 이민선의 독주는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